안녕하세요. 존버입니다. 2025년 2월 6일 목요일장 마쳤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1%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1.27%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이 팔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은 개인이 팔고 똑같이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했습니다. 지수는 보시다시피 상당히 양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미국 시장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한국 시장도 지수상 별로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히려 괜찮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딥시크에 대한 영향은 좀 어느 정도 상쇄가 되고 있다라고 봐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또 바이오 종목들도 요새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고, 조선도 괜찮고 전기 관련된 종목도 괜찮고 로봇도 괜찮고 다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HLB 그룹은 요새 상황이 많이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 이벤트가 코앞으로 다가온 이 시점인데 주가가 아무래도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도 조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겨우 8만원권을 회복을 했다가 HLB 기준으로 오늘 거의 4% 정도 하락을 기록을 했다가 장 마감 직전에 75,900원을 회복을 하면서 마감을 했지만 그래도 3.68%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나 추세가 좋았던 HLB 테라퓨틱스가 제법 큰 하락을 보이면서 또 무상증자 주식이 들어오는 다음 주 시점을 앞둔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또 기술 수출에 대해서 우려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왜 상반기에 나온다는 재료는 빨리 안 나오냐 조바심을 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은 분명합니다. 3월달 정도면 이제 공매도도 재개가 될 거고, 특히나 아시다시피 HLB 그룹이 공매도에 취약한 종목이기도 하고 그런 여건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CMC 보안 제출을 하고 난 다음에 EIR에 대한 어떤 통보를 받을지 아무도 모르는 지금 이제 블라인드 기간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어떤 정답지를 받을지 다들 초조하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지금 존버하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답변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주가가 하락을 하니까 동요되고 불안을 하고 있다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HLB를 투자를 하면 300일은 거의 곡소리가 나오고 좋아하는 기간은 남은 65일 정도밖에 안 되는 종목입니다. 제가 이런 예를 들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작년 비상계엄 같은 경우는 제가 자고 난 다음에 계엄이 시작이 됐고 자고 일어나니까 계엄이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비슷한 시간대에 자고 일어나신 분들은 이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랬는데 지금 HLB 기준으로 보면 매일이 계엄이다라고 저는 생각될 정도로 정말 이거는 심리적으로는 정말 위험한 종목이면 틀림이 없다.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는 종목은 분명합니다. 예, 그래서 HLB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돈을 얻을지언정 아마 건강이나 생명은 많이 줄어들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저도 지금 생명이 노화가 엄청난 속도로 진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흰머리도 엄청 늘었고 머리도 많이 빠지고 주름살도 늘고 그렇습니다. 이게 존버한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정말 확고한 의지로 잘 존버하는 것 같다라고 여길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랑 속에서 또 어느 정도 감내하는 부분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예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건 아니다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 막판에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HLB 내년까지 세계 신규 항암제 목표라고 이렇게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내용상은 정말 좋은 뉴스입니다. 저희가 이제 간암뿐만 아니라 간암에 관련된 또 후속 라인까지도 염두에 두는 회사의 행보를 볼 수 있어서 좀 좋은 뉴스라고 생각을 하지만, 주가적인 측면에서 지금 정신이 없다 보니까 이런 뉴스도 크게 와닿지 않는 게 현실이죠.
자, 올해 간암, 선낭암, 내년 상반기 단간암, 암종 불문 항암제 개발도 적극 나서 베스트 인 클래스 목표를 한다라는 문구의 뉴스입니다. 간암 신약 승인을 한 달 정도 남겨둔 HLB가 향후 2년의 로드맵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뭐 일단은 간암부터 하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간암이라도 잘하자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여튼 뭐 큰 포부는 꿈은 크게 가질수록 좋으니까 뭐 응원은 하겠습니다. 자, 핵심은 올해 3월 내에 FDA로부터 간암 신약 승인을 받게 되면 세계 최초로 상업 임상 이상을 마친 선낭암을 상반기에 처방약으로 가이드라인에 등재하여 상업화하고 올해 말 단간암까지 NDA 신청을 함으로써 간암, 선낭암, 단감암 3개의 처방약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쭉 내려보면 암종 불문 항암제 개발을 목표로 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엘레바가 이게 뭐지? 엘레바에서 자, 푸그라티닙 예, 뭐 요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암종 불문한 뭐 요런 약을 또 목표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엘레바 정세호 대표는 현재까지 모집된 환자들의 예후를 볼 때 리라푸그라티닙이 암종 불문 치료제로서 높은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해 추가 환자 모집을 진행하기로 했다. 항암제 이름 좀 쉽게 지으면 안 될까요? 부르기 좋은 거 많을 텐데 왜 이렇게 뭐 이 그라탕도 아니고 에이. 하여튼 올해는 리보세라닙의 간암 신약 허가 및 시판 준비와 함께 단간암 치료제로 NDA 진행도 추진할 예정인 만큼 회사는 물론 환자들에게 기념비적인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렇게 단간암 얘기가 좀 많네요. 그리고 뭐 없어졌다 생각했던 선낭암도 뭐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제 기억으로는 국내 선낭암은 취소를 했던 걸로 아는데 다시 재신청을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일단 뭐 이런 거 다 처치하고 간암이 먼저다. 간암 안 되면 다른 건 없다라고 봐야 되고요. 뭐 간암이 잘못된다고 해서 다른 암종의 파이프라인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회사적인 측면에서는 엄청난 타격은 충분히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뭐 회사 자금 사정에 대해서도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간암이 안 되면 과연 이거 진양구 회장 지분율을 생각을 했을 때 투자가 쉽지 않다라는 게 제 입장이고, 자, 생각을 해보시면 회사가 기업 가치를 인정을 받고 시총이 커진 상태에서 1% 정도의 자금 유치하는 거랑 회사가 그냥 뭐 다 망하고 뭐 파이프라인 실패하고 시총이 박살이 난 가운데 1% 정도의 자금 유치를 하는 거 얼마나 큰 차이인지는 아시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40조가 됐어요. 40조가 됐는데 뭐 한 1% 정도의 투자를 받는다. 그러면 4천억 정도나 됩니다만 뭐 회사가 정말 잘못돼 가지고 시총이 뭐 엄청 깨져서 뭐 한 3, 4조 된다고 칩시다. 3, 4조 된다고 치면 거의 뭐 300억 뭐 이 정도 되나? 4천억. 300억, 400억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이만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양구 회장님은 지분율이 낮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기업 가치가 커진 상태에서 투자를 받든지 해야 지분 희석도 덜하고 금액도 큰 금액을 유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간암 승인이 HLB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안 하고는요. 뭐 HLB 주주들 유증을 또 하기도 쉽지도 않고요. 주주들이 이번에는 만약에 안 된다고 치면 과연 응원을 하고 또 기다려줄 주주들이 얼마나 남겠습니까? 그만큼 간암은 HLB에게도 중요하고 저희한테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명심을 하시고 저 또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뭐 존버를 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한테는 거의 목숨줄과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오늘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 에이럭스는 이거 드론저라서 드론이 좀 올랐고요.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늘도 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바이오 종목으로 들어왔을 때는 리가캠 바이오 5% 상승하고 알테오젠 펩트론은 4%, 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새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 삼천단 제약도 괜찮고 유한양행도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나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삼자배정 유증을 받았는데 제가 좀 이거를 주식을 하면서 삼자배정 유증을 많이 받는데 할증이 붙는 삼자배정 유증은 정말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투자자들이 좋게 보고 투자를 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것도
뭐 LB 기준으로 했을 때 HLB는 뭐 사채라든지 유증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주가가 내려간 상태에서 많이들 했잖아요. 근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 전고 근처 라인에서 상당히 높은 가격에서 투자자들이 들어왔습니다. 투자자들도 보니까 뭐 증권사, 펀드 계열 뭐 요런 정도로 알짜배기들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리고 1년 동안 뭐 상장 신청을 못하고 1년 뒤부터 가능을 한 거고요. 이게 물론 뭐 저 사람들이 주식으로 익절을 할 수도 있고 돈으로 그냥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이자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 사람들은 뭐 이자보다는 주식으로 좀 더 높은 가격권을 희망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부분은 조금 부러워 보였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코스닥은 1.2% 상승을 했고요. 항서제약은 0.45%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HLB 그룹은 모든 종목들이 하락을 했고 테라퓨틱스가 제일 큰 하락을 보였습니다. 제약도 3% 하락을 했고요. 유한양행은 1.7%를 상승을 하면서 종고에 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해해야 할 내용을 관해서 많은 주주분들이 또 알아보기 시작을 하고 뭐 FDA 쪽으로 좀 이렇게 자료 조회를 막 하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우리가 조회를 해서 알 정도면 항서제약은 이미 알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쫄리기도 하고 썰리기도 하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자, HLB 제넥스는 0.8% 하락을 했고 HLB 파나지는 3,04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금융투자 사고 끝. 자, HLB 파나진도 보시면 오늘 찍을 자리 찍고 아직까지는 박스 안에 있습니다. 그나마 좀 나은데 그래도 보시면 박스 안에 머물고 있어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파나진도 주식 전환 신청을 좀 했더라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재료들을 풀고 있긴 한데 HLB 대장이 지금 아직 힘이 없다 보니까 파나진도 시세가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파나진이 개별 기업이었으면 저 정도 재료라면 충분히 상한가도 나올 수 있는 재료였는데 파나진 입장에서는 조금 재료가 소비되고 있다는 아쉬움이 남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HLB 이노베이션입니다. 2,505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사모펀드가 팔고 있고요. 끝. 사모펀드가 이제 한번 봅시다. 얼마 남았죠? 47만 주 정도 남았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 HLB 이노베이션도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던 박스 하단까지는 다 왔습니다. 뭐 얼마 남지 않아서 이 자리가 지지될지 안 될지는 내일 정도 확인이 될 것 같고요. 밀 수 있는 자리까지는 기본적으로 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탈이 되면 또 한번 급등 없이는 이 분위기를 돌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까지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급등 없으면 또 그만큼 시간을 길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자리에서 상승이 나와줘야 되는 게 제일 저희가 바라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답답합니다. 회사는 많고 재료도 많은데 재료들이 쉽게 나오질 않고 개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은 분명히 답답한 부분이지만 저희 개인들이 원한다고 세력이 또 그 스케줄에 맞춰서 올려줄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뭐 편안한 상태에서 얘들이 올려줄 사람들이 아닌 건 누구나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HLB 테라퓨틱스는 144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금융투자와 사모펀드 팔고 연기금 사고 기타 법인 사고. 자, 요 근래에 테라퓨틱스가 수급이 좋지 않습니다. 개인들이 많이 사고 있고요. 뭐 이런 상황이고 다음 주 13일이니까 뭐 그 다음 주 목요일 정도에 무중 주식이 들어올 겁니다. 자, 그러면 내 평단에서 한 5% 정도 내려간다, 평단가가 내려간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HLB 테라퓨틱스는 오늘 제가 생각하는 라인을 깨트렸습니다. 그래서 11선을 깨트렸는데 이렇게 되면 112일선까지 열려버립니다. 112일선이 약 9,800원 정도인데 여기까지 열려버려요. 그럼 여기를 찍든지 아니면 내일 바로 다시 1,700원 정도 라인까지 붙여주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여기서 빨리 좀 올려주는 게 낫겠죠. 111선까지 빠지는 거는 또 상당히 또 실망감이 커지고 주주들 입장에서는 기술 수출 또 말로만 떠들었네. 팔지도 못하네. 아니면 또 뭐 탑라인 좋게 나온다더니 이거 뭐 또 이것도 글러 먹었네. 라는 또 입벌구 소리가 나옵니다. 이게 주가가 사람들 마음을 결정을 해요. 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진짜라고 하지만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이런 주가 흐름으로 사람들은 예측을 하고 실망을 하고 후회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미가 개미입니다. 개미인 거죠.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테라퓨틱스가 HLB 그룹 개별 종목으로는 제일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놈이라서 이렇게 하락폭이 크다 보니까 제 계좌도 지금 완전 뭐 겨울에 아이스크림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지금 많은 하락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뭐 테라퓨틱스의 긍정적인 면을 보고 단타를 치려고 이 종목이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믿고 기다려 보도록 하고 제 선택에 따른 후회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뭐 지금 흐름은 당장 아쉽지만 꽃이 피면 알게 되겠죠. 자, HLB 바이오스텝은 222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금융투자 사고 끝. 자, HLB 바이오스텝도 이탈을 하면서 111선도 이탈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얘도 41선까지 열려버리는 상황이 오는 거고요. 뭐 1월 15일자 제일 저점까지도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이 저점보다도 더 한 번 더 찍을 가능성은 있다. 왜냐하면 뭐 받쳐주는 주식도 없고 지금 뭐 저점 부근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내일이 또 어떻게 보면 저희에게 또 희망을 줄지 아니면 그런 그렇지로 될 수 있는 확정을 짓는 날이 아닐까. 제 개인적으로 2월 달에 흐름 없으면요. 이거 우리 오도가도 못하고 승인 결과 보고까지도 주가가 움직이는 걸 확인해야 되는 상황까지 올 수도 있다는 걸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점을 조금 확인을 하시면 이게 어떻게 보면 대부분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요번에 뭐 이래가지고 CMC 결과 좋게 나오면 시세 나오면 승인 결과 받기 전에 팔려고 뭐 요런 계획을 잡아 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지금 흘러가는 상황으로는 저희가 정답지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현실입니다. 자, 뭐 또 금방 또 이거 리라 푸그라티니 뭐 요게 나오는데 머크 키트로다 같은 약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만 올려 그만. 이렇게 되면 또 간암 잘못될 것 같으니까 또 다른 거 부각시킨데 이 또 안티들 또 이걸로 물고 뜯는데 간암부터 합시다. 자, HLB 바이오 스텝입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자, HLB 바이오 스텝도 이탈을 했습니다. 이탈을 하고 111선도 이탈을 했어요. 그럼 얘도 내 지금 바이오 스텝 한 것 같은데 했죠? 아유, 죄송합니다. 자, HLB 글로벌입니다. 4125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자, 기타 법인은 매수를 했고요. 자, HLB 글로벌 제가 생각하는 자리가 이탈이 나왔습니다. 이 자리는 지켜줄 거다. 지켜줬으면 좋겠다. 종가는 지켰네요. 그래도. 그렇지만 장중 가격은 이탈을 했고요. 종가는 겨우 지켰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일도 장중에는 뭐 이 자리를 이탈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죠. 아쉽네요. 또 이렇게 산을 그리고 5,300원에서 4,100원 같으면 거의 20% 이상 하락이 된 건데,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이게. 출발하는 위치가 중요한데, HLB는 그나마 상단의 위치에 있어요. 근데 동생들은 다시 이거 뭐 제자리로 완전 돌아가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조금만 더 내리면 이건 뭐 또 연저점이랑 비슷한 가격권 아닙니까? 야,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거래량 실린봉이 연저점 근처라서 이 봉이 살아있으면 이 종목이 죽었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기분은 더럽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굳이 여기까지 빼야 되냐. 그냥 여기 거래량 실린 자리 상단을 살리면서 흐름은 좀 횡보를 하든지 이런 그림이 저희 주주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나은데 이렇게까지 주주들을 피말리게 해야 되냐. 스트레스를 받게 해야 되냐. 정말 답답합니다. 아유. 식구인데 아유. 진짜 화딱질이 나네요. 사채 애들도 지금 글로벌에서는 재미가 별로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자, HLB 제약은 24,95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금융투자와 사모펀드 팔고 기타 법인 사고. 자, HLB 제약도 어떻게 보면 넘어갈 자리를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켜야 될 자리 하단까지 여기 왔습니다. 그러면 제 기준으로는 24,500원 정도까지 지지가 나와주면 살아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물론 더 밀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1월 15일자 봉 안에서 있으면 아직까지 저한테는 희망이, 단기적인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1월 15일자 봉마저 깨진다면 단기적인 흐름은 좀 내려놓고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기다려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포인트입니다. 그렇지만 제 기준으로는 아직까지는 뭐 포기하기는 이른 자리이고, 전체적으로 그림을 봤을 때는 아직 이 종목이 죽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은 분명히 차트 보시는 분들이라면 생각은 하고 계실 거예요. 단기적인 흐름이랑은 다르죠. 자, 그리고 HLB 생명과학입니다. 113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금융투자와 사모펀드 팔고 연기금 사고 끝. 자, HLB 생명과학도 어떻게 보면 111선까지 밀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받쳐줄 수 있는 게 11선 정도가 될 거고요. 좋진 않네요. 예. 이 1월 18, 15일자 음봉을 거의 밑단을 이탈하는 거니까 HLB 생명과학 개별적으로는 흐름은 뭐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까지 또 밀어버리는 게 또 나와버리니까 상당히 또 생명과학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저희가 대부분 뭐 똑같은 입장이다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HLB 승인을 높게 보시고 존버하고 계시는 분들이라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HLB에게 뭐 단타를 치려고 들어온 종목도 아니고, 뭐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원하는 목표가를 목표로 두고 들어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HLB도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생각하는 기대치는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그렇게 투자를 목표를 잡았고 현재도 지금 이어가고 있는 입장이라서 물론 뭐 저는 이거 평생 존버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이 좋은 건 맞아요. 시세를 이렇게 주기적으로 주는 종목도 없고 상당히 좋은 종목인 건 맞습니다만, 거기에 따르는 뭐 부작용이라고 해야 되나, 상당한 스트레스도 제가 이제 한 5년 정도를 하다 보니까 더 이상은 이제 HLB 쪽에서는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다른 종목도 뭐 힘듦이 있고 기쁨이 있을 테지만 HLB 투자는 뭐 가남까지가 제 투자의 마지막이지 않을까. 간혹 뭐 비중을 줄여서, 지금은 솔직히 전체 계좌에서 HLB 그룹이 차지하는 게 제 비중으로는 거의 뭐 한 80% 이상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다음에 뭐 HLB 투자를 이어가더라도 지금처럼 큰 비중으로는 투자를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너무 큰 비중을 투자하다 보니까 거의 일상생활을 버려두고 종목에 매달리고 또 정신은 피폐해지고 생활도 피폐해지고 가족과도 관계도 별로 안 좋아지고 이런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뭐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뭐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리지만 가남이 제 HLB 뭐 큰 비중으로 투자하는 마지막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다고 투자를 아예 마지막이 아니라 비중 면에서 뭐 이렇게까지 큰 비중을 투자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거다라는 게 제 목표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혹시나 지금 뭐 HLB 투자하시면서
심적으로 많이 힘드신 분들도 저랑 비슷하게 몰빵 투자하지 마시고 안전한 금액으로 즐기려면 즐기시고 놓으려면 놓으시고 이렇게 하시고요. 뭐 전재산 꼬라박는 종목은 아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솔직한 입장입니다. 예. 좋은 종목이고 다 떠나가지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면 존버 못해요. 예, 그게 제 솔직한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개념에서 뭐 둘째 치고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저한테는 HLB 그룹은 기대감이 살아있고 진 회장님을 아직까지는 믿어볼 의지는 있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생명과학 얘기하다가 옆길로 많이 샜네요. 자, TS넥센 38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차트상 별 의미 없는 흐름이라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 TS넥센은 당분간은 설명 안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유의미한 움직임이 나오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괜히 이렇게 설명할 거면 보유하신 분들한테도 기분이 나쁘실 것 같기도 하고 해서 티넥은 뭐 유의미한 움직임이 나오면 다시 설명하는 걸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